예. 안녕하십니까. 저 경상도의 대협실장 오영합니다. 그럼 사실 오늘은 간담회를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장, 문성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면서 간담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어제 비정규 여성 청년 대표분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분들 편안하게 질문 주시면 주시는 대로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마이크 좀 저기 갑자기 사회 노동자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욕먹었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날 간단하게 기자 브리핑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 가름하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흥분하고 강남을 할 것인지 앞으로 적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잘 안 들렸는데 제가 지금 말을 크게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경상도에 필요 없는 건 아니냐, 해체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언제 해결할 양극화해집니까?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이런 문제는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든 사회적 대화는 성사돼야 되고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자체를 사회적 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산의회에서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볼 때는 좀 더 잘해라 하는 의미를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원래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저희 황건제 관련된 사안들이 국회 중앙심사국을 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제가 대단히 있었던 사안들을 좀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이 사태 사안 자체는 엄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두 차례 걸쳐서 경산의회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으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 위원 세 분이 불참함으로 해서 의결 정적 수가 갖춰지지 못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도대체 경산의 의결 정적 수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세 명이 안 왔으면 뭘 못하는 거냐 하는 이런 의문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왜 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되고, 또 그럼 앞으로는 또 그 세 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세 분이 평가한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의결 자체가 거기 걸려있는 경산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판단을 전달하고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 만한 건 되죠? 그런 내용이. 큰 기사들이 안 되더라도 이후에 제 경산의회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기자분들께서
저희가 취재하고 국민들과 공유한 차원에서는 위원장이 한번 저를 필요있겠다고 합니다. 우선 경상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제 경상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예컨대 최저임금위원회 그런 거고요. 처음에 택시 가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회적 대화 틀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 틀은 노동의제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의제들을 노동과 사용자가 모여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문하라 하는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사용자가 말이 좀 뭐하면 경영사가 중심되고 주축이 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다. 원래 지금은 경제사회노동위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시절로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사용자 중에 어느 일방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는 어떤 걸 의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해서 그때는 전국적 조직만 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용계를 대표해서 경총과 상공회의소 자기가 하는 기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두 명이죠. 노동과 경영계는. 그래서 만약 그 2명 중에 한 명은 참석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결할 수 있지. 노동계 2명이 다 빠져버리거나 사용자 2명이 다 빠져버리면 의결할 수 없다라고 노동과 사용자가 책임지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럼 그 최저임금위원회와 비교하면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전면 퇴장해도 남은 분들이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하고 저희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시작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그렇게 엄격하게 된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노동계로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을 위원을 3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험을 하다 보니까 원래 2명이었던 위원들이 노동계 5명, 사용자 5명 이렇게 되고, 그때는 저희들은 미처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2분 1조항을 가다 보니까 이번 사태같이 탕근자 같이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2분 1조항이 의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결을 못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위원들이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간담회 갖기 전에 이 세 분과 어제 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분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해명을 몇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자회견의 성명서에서 그런 것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 오늘 기자간담회, 오늘 중요한 간담회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앞두고는 서로 좀 책임있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신문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어제 그 간담회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 공개를 하면 어떤 기자분들을 초청할 것인지 전적으로 신문에 하나 사시라 해서 어제 제 위원장 사무실에서 그 비정규 대표와 청년 노동 대표, 여성노 대표하고 거기 간 3분 오셔서 6분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는 것은 연합한국 등 일부 언론이 취재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본 것은 두 분의 그 본위원회를 불참한 정확한 사유가 뭐냐, 그걸 좀 공식화시키자 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답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책 하나, 글자 하나 가지고 뭐 서로
오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 요 내용은 정리를 해서 그 당사자들하고도 공람을 해서 같이 이대로 발표해 좋겠다라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탄력 근로제에 대한 의제별 위원회에서의 합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렇죠? 여기 보세요. 탄력 근로제에 대한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엄청난 영향이 예상되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제 합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본위원으로서의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히 했다. 이런 거죠. 제가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있는 대로 이제 그대로 읽어야 돼요. 2차 본위원회 불참 이후 조직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참석하여 보완책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참석해서 보완책을 요구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탄력 근로제에 대한 여러 당사자들의 강력한 우려와 폐해, 계층별 대표를 보조축으로 취급하는 일련의 발언들로 인하여 제3차 본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불참을 결정했다. 1차 본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2일 출범됩니다.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에 참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이야기는 그 위원들 중에 갑작스럽게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하냐, 또 복잡해지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건 한 위원이. 그리고 이번 그 합의 결과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조직 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들러리가 되는 방식으로 사회 대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각 조직 내에서 공감대가 컸다. 탄력 근로제 안건이 논의가 시작된 배경 및 과정, 사회적 우려 등을 놓고 볼 때 상징적인 첫 사회적 합의로 탄력 근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 향후 의제별 논의 및 의결 과정에서 청년 노동, 여성 노동, 비정규 노동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의결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나 두 변의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3차 본위원회에 대해서 참석을 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도 개최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는 미조직 계층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중요하며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어제 저하고 간담회 세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요약 같은 건 짧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경산호의 2차 3월 7일, 3차 3월 11일 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금 하는 제가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청년 노동, 여성 노동, 비정규 노동 대표들이 불참해서 의결 경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유예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상임위원이 1차 기자회견에서 한 보도 측 발언은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즉시 바로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해명한 바가 있다. 세 번 불참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가 발언한 기사 내용은 제가 한 내용이 아니라 본회의에 참가한 계층위원들이 본회의에서 참석한 발언한 내용을 제가 기자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여한 인재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이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장이 책임지고 방법을 찾겠다. 특히 위원들과의 참여 소통은 위원장이 제가 직접 챙기겠으며 계층위원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말이 있으면 위원회 밖에서 입장을 발표하거나 간접적으로 하기는 위원장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고,
본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본인의 참석해서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 탄력근로자 안건은 3차 본위원회에서 1호 안건에서 6호 안건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사회안전망위원회 합의문 의결, 양극화 해소 및 고용 플러스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사회적 대화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는 만큼 탄력 근로제를 논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해서 본위원회가 열려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소속한 본위원회 참석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탄력 근로제에서 우려되고 있는 근로자 대표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개청길 위원들도 본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결론은 개청별 위원들이 본위원회 불참 사회 및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혔고 위원장은 개청위원들과 신선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회적 대화는 개청별 대표들의 참여 속에 정상화 및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하는 것에 세 분과 제가 한 간담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조금 추가를 드리면 요거는 여제 그 한 번 보시고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면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 근로기간 합계 논의 결과를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탄력 근로기간 합계 논의가 된 배경은 작년 3월 달에 주 68시간으로 되어 있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적으로 유예하고 26개 업종으로 되어 있었던 특례 업종을 5개, 내용이 2개입니다. 운송과 병원 또 축소하면서 그 개정 시에 늦어도 2022년 12월 말까지는 기간 확대 제도 가산 방안을 마련하기로 부칙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경영계에서 이제 금년부터 300일 이상은 그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경영계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이의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주 52시간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도 아직 준비가 미처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운영기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간에 그리고 여야 정간에 2018년 말까지 기간을 확대하는 법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11월 22일 경산의 출범과 동시에 있었던 1차 본위원회에서 황건제 논의를 주요하게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황건제를 경산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라 하는 논의 요청을 했고 하면서 동시에 국회 원래 12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넘어왔으니까 국회 일정과 연동해서 1월 내에 논의를 종결해달라.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회로 넘겨달라고 분명히 부대 조건이 있는 그런 여부였습니다. 또 1월이 넘어가서 국회가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면서 2월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달라. 이런 계속 한 달부로 시한부 논의를 저희들이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논의가 왔을 때 과연 그 당근이만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경영계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간 합의했던 만큼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또 노동계는 아직까지 탄력근로제 기간의 문제가 실시도 안 됐는데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2022년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다면 또 경영계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건강권과 임금 보전 방안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그 논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철수 교수가 위원장인 의제비율위원회에서 여러 신부인 논의를 진행했으나 그 의제비율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철수 위원장께서 경총 부회장, 노총 사무총장, 노동부 차관, 그리고 경사로 상임위원 등이 책임있게 논의하는 좀 그 책임자급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서 논의를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보전 방안 그리고 건강권 보장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충분히 되지 못해서 거의 결렬 직전까지 간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근로자 대표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황노총위원장께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상당히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되는 바 이 점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그 근로자 대표성 문제는 이후에 책임있게 논의하기로 하자 하고 아마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위원장과 경총회장이 마지막에 마무리 조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약속을 두 분이 하시고 근로자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책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 하고 합의를 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19일 날 저녁이 다 되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때 발표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이거는 경상노의 사회적 합의로 되기 위해서는 의견을 가진 필요하고 현재는 한국노총, 경총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의제비율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3월 7일 2차 본위원회를 갖고 동시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기로 한 3월 7일 본위원회 및 보고대회가 무산되었죠. 이 과정에서 보면 2월 19일 의제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발표한 이후로 민주노총이나 비정규노동단체 그리고 노동 관련 변호사들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의 성명서가 계속 이어져 나온 바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이번 의제위원회 의결이 계약 밀실 야합이다. 공짜 야근에 가로사를 조장하는 법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경총의 입법 청구업체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3월 6일 3인이 급작스럽게 참여를 못하겠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그 회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나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경영계 분들의 일정 때문에 다만 빨리 3차 본회의를 잡았는데 이게 3월 10일인데 그 역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정을 통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3인이 제시하는 의결 구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노사정 각각 임명이 있는 노사정 의결이 각 부문별로 전이 빠진 상태에서 의결을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이 지금 현재 오명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여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방해만 할 것이지만 아마도 불참 관련 의결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불참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결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협의기구입니다. 합의를 지향한 협의기구인데 꼭 어떤 그 합의를 꼭 해야 되느냐 중간까지 협의 과정이 공개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저희 그 본위원회 위원들 내에서 나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구제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중간 경과를 보고를 드려서 국회에서 심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미 그래서 뭐 이런 것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사 끝나서 법안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위원회가 성립된다면 논의 종결이든지
의결이든지 이미 안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차도 의결을 하려면 세 분이 참석을 해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좀 뜨거운 감자가 된 아예로 기본 생각되는 논의사항은 아직까지 의결위원회에서 노사에게 상을 말까지는 책임 논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기는 제 위원회 내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침식되지 않아서 아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좀 길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분들 저기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이라 성함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경제 백승현입니다. 박승현? 백승현입니다. 이름은 저 같은 걸 아닌데 아래 승자죠? 승현입니다. 승현. 네. 질문 중에 하나 저희 부탁드려 제안을 드리면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그 세 분 간담회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훑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 정리를 해서 좀 배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만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지난주 금요일에 위원장님께서 저 환노위 전체회의 가셔가지고 이정희 의원 얘기하신 그 이후에 그 탄력근로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뭐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는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청년 여성 비정규직 저희 세 분에 대해서도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 가정에 대한 불만의 표현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전자인지 부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세 번째 질문 최저임금위원회 얘기하셨는데 그 불참 관련 의결권 어떻게 할 거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두 번 요청을 하고 안 오면은 일방에 빠져도 얘기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연계해 주시면 좀 구체화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희들도 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안 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한국에 자체에 대한 반대냐, 아니 뭐 가정에서의 어떤 그 소외 배제가 문제냐, 뭐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꾸 그게 이제 진실 게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거북했었는데도 자꾸 무슨 딸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의제별위원회 합의 자체는 존중한다. 이 말하고 그러나 이주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 이렇게 엄청난 영향이 예상된 본인들은 반대한다. 이게 그러면 뭐 요걸 보면 반대하는 거죠. 상근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또 이제 뭐 진실게임식으로 다 물으면 그러니까 상근제 자체를 반대하는 거냐 물으면 탄력근로제 의제별위원회 합의 자체는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 하여간 그런 거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잘 저도 판단 어려워요. 잘 해주시면 그렇게 관심이 필요하면 본인들에게 확인할 필요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마지막까지 저하고 논의한 것은 탄력근로제 예단제로 당사자들 강력한 우리 앞에 개척별 대표를 보조축으로 취급하는 의견을 받은 걸로 인하여 제3자 본인이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불참 참석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런 사유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전에 이게 말씀드렸고 사후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근데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볼 때, 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볼 때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의결권 조항 이분이 있으면 참돼야 의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연구에 둔 그런 일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있죠. 제 의견이라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뭐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 말 좀 쉽게 하시라. 의견을 안 되도록 해서 하는 거 아니냐. 대충 거기에 대한 적답은 안 해요. 적답은. 뭐 그런 일이 이제 오늘 간단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식 기자회견 그걸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마음 편하게 주시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였죠?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럼 구체적인 방식은 안 됐지만 위원회 그 전에 저희 3차 위원회 그 위원회하기 전에 이 의원들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례를 말씀하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없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을 놓고 여기에 대한 방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였고 그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번 사태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다. 이걸 원래 쉬는 시간에 복사해서 비밀 파악을 중요하게 못하신 거라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참하는 사유도 미루어 짐작은 가는데 본인들 이거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이제 본인들 의견이 정확하게 첫째 아까 얘기한 그 도덕축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건 저렇게 그 hen형석 사과할 수 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 취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현장에 그 영향 미침을 해서 본인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것은 사과할 용이 있다. 그건 그렇게 이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이제 뭐냐면 판건제가 1호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니 그 말인지 판건제 논의 자체가 재차 논의되는 걸 반대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판건제 논의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본위원회가 열리면 판건제 논의를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논의 종결을 하든지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아니면 지금 국회도 이런 잘 아시지만 간담회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국회도 말하자면 지금 뭐가 걸리냐면 그날 3차 본회의를 마무리할 때 한국노총도 그렇고 경총도 그렇고 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 국회 가서 존중됐으면 좋겠다는 걸 좀 분명히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왜냐하면 경총 입장에 보면 노동계의 의견이 또 국회 의결 과정에서 반영되어서 이 조항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정희 의원이 낸 법률을 보면 그 임금 보존 방안에서 신고를 안 할 경우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점에 대한 경쟁도 우려하는 거죠. 우려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이쪽 노동계에서 볼 때는 지금 그렇게 6개월로 된 것이 1년으로 너무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노총 경총 자체가 그러나 분명히 저희 요청한 것은 국회 경과 보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 합의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또 국회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쉽게 의결이 되겠느냐 낙관 제때 낙관 못 하겠어요. 국회에서 이게 쉽게 의결되리라고는. 그럼 이제 기간이 가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긴급하게 버스 운송 협의회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기왕에 실업 부조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분들의 실업 부조 해놓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조만간에 4차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열게 되면 본인들은 판건제 논의가 안 돼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열면 판건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안 한다 만다를 떠나서요. 이런 조건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한 의결 구조는 절대 못 바꾼다. 손대서는 안 된다.
거지만 현재 위원회 내에서는 그것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그 말한 그 세 가지 전제 조건 비슷한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말을 했지만 설명했지만 그것이 해명되어서 이제 사적 본인이 열면 올지 안 올지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실은. 뭐 저희들은 최대한 본인들도 정상되기를 바라니까 이런 내용들 소통이 잘 돼서 정상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 머리투데이 최현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세 분이 4차 회의에서도 이제 참석할지 여부가 되게 불투명하고 또 지금까지 그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분들 위촉 권한을 가질 때서 이제 보다 더 책임감 있게 논의할 분들로 이분들을 좀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상태로라면은 이제 본의원에는 영향 못 올릴 것 같은데 아니 이분들을 꼭 이제 해촉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제 최혜미처럼 5주번 이상 불참하면은 의견 정보수에서 삭제하는 조항을 만약 적용할 경우에 이게 지금 이제 이분들에게 소금 적용될 수 있는지 이분들과 지금 논의 진행 중인 과정에서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적용할 그런 방침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도 아까 결론 말씀드린 본인들도 그 사회대화가 중요하고 특히 민주주의 계층들을 위해서 빨리 정상화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것이 있지만 오늘 이런 뭐 공개적인 간담회나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명될 부분들은 해명되고 이해될 부분 이해돼서 본위원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요. 의결 구조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고 본위원회가 되면 그 문제가 반드시 토론 문제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서 논의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결의 이지혜입니다. 그 어제 간담회 하실 때에도 계속 지도대표 의원들은 그 자기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이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챙기겠다 어떻게든 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 논의 구조는 보면 거제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제 비행을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의제 조정 개발위원회에서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제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거기도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도 그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다 참여하는 구조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거고 본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오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러면 의제위원회 어떤 노사정이 가느냐 본위원회 참석하는 그분들이 추천해서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에서 1명 또 민주노총 갔다 민주노총 1명 경총에서 1명 사용자 1명 그리고 환경노동은 기본적이고 고용노동은 기본적이고 또 필요하면 기재부 필요하면 복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또 참여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체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경상의회로 되면서 말하자면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본위원회 멤버인데 여기에 의제비위원회 추천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여서 제가 이제 논의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제 의결권을 갖는 참가는 그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참관 정도는 본인들도 그걸 원했고 참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계층별 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 것이 4개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소상공인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회, 여성노동위원회, 청년노동위원회, 비정규노동위원회, 4계층별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지만 이 4계층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계층별 위원회를 두어서 포괄성과 대표성을 높이자 하는 차원의 계층별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경총과 성공회의소,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그 자체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층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대표성과 책임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비정규 계층별위원회가 빨리 좀 활성화돼야 이런 참여한 발언권이라든지 책임성들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되기 전이라도 일단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고, 일단 아이론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아이론 논의도 계층별이 참여를 한다면 뭐 참관 정도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복잡한 게 그래요. 복잡한 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 노동을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대표로 한다. 지금은 다 내용적으로 3분 중에 누군가 대표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게 없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사용자 계층별로 가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명백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계의 3명이 참관한다. 그럼 이쪽 사용자 측에서 누가 참관할 거냐 가지고, 이게 우리 생각하기는 쉬운 것 같지만 논의도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이나 청년 노동이나 여성 노동이나 생각을 비슷하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참여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 가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럼 누가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그 참관을 요청하는 노동 그 대표 3분이 요청하면 참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 제가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고 해보겠다. 적어도 앞으로 경상노위가 내용에 대한 찬반을 여부를 떠나가지고 뭐 나도 모르는 상황이 결정됐다, 중간에 내가 어떤 뭐 배제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듣도록 해드리면 안 되지.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 위원회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그 부분 분명히 있다. 최근에 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때문에 본인 경선회의가 뭐 부담됐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게 여차례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장께서 민주노총 지도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고문이시니까 이거 이 위원장 맡기 전에 민주노총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껌껌이 반대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시고 이 위원장 지금 맡으시죠. 세 번째는 어쨌든 이제 아이런 노사관계 제도과정위원회 놓고 경영계가 공익위원들이 노동계획 기울어졌다고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뭐 아이런은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는 게 아니라 그 경영계획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계획 기울어졌다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 제가 그 부분 민주노총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판단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시죠. 그래도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께서 정말 어려운 그 경총과의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제일 큰 걱정은 이게 경총과 주고받기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근로자 대표성과 같은 앞으로 채워야 될点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경 간에 합의를 하면 아마 민주노총에서 강력한 결탄과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제루를 하겠어요. 실제로
하면서 한국노총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께서 그러면 또 두 번째 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11시간 연속 휴가제를 두는 문제 그러니까 경총에서 돈이 안 하죠. 그렇게 되면 11시간, 13시간 이상씩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경총 한국노총 김정일 위원장께서 계속 반복했던 우리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관계없다. 동의 안 해주면 되니까. 근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못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임금 보증과 관련된 그동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관계없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 최소한 임금 보전을 해줘야 되고 하려면 수당이라든지 할증을 해줘야 되고 또 안 해주면 함부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해주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또 막연하면 근로자 대표가 동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끝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이조진 노동자의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양반이 정말 한국전력 노동조합 대의원부터 시작해서 한국노총 위원장대회까지 현장과 관련된 내공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의미 있게. 그래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한국노총에 대해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참여해서 말을 해야지 참여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컸던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참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 보면 저는 12월 22일 날 출범을 하면서 그때도 민주노총이 각급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일어났습니다.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긴박하게 황건제 논의가 경산로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에 저는 충분히 참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관할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께서는 생각이 바뀌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 과정에 제가 이제 검토위원장까지 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노총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첫 번째 민주노총이 경산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근본적 부정이 있었고요. 또 역시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부결되어 있지만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당근제 논의를 안 한다고 하면 참가하고 당근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수정하라고 제출됐습니다. 그것도 부정되고요. 세 번째 경사로 참여했다가 당근제 논의가 시작되면 즉시 빠지자. 이게 세 번째 수정 동의되고 그것도 부결되고 이게 모두가 부결된 다음에 그냥 걔가 그냥 유예됐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결국은 이제 당근제에 대한 근본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호의 참여가 결정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검토연맹위원장 시절에 그때 이것과 연동되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법제화될 때였습니다. 2001년 하여간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된 2002년도인가요? 2003년 그렇죠. 그때 주 40시간이 법제화될 때 저는 그 당시에 검토연맹위원장으로서 징역 살고 있었어요. 막 이게 말하니까 간담회 분위기 아니어가지고 간담회 분위기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때 민주노총 노사장이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연맹위원장으로 징역 살고 있는 동안에 노사장이 참여를 해서 지금 주 40시간 노동제가 입법화되고 있는데 참여를 해서 첫 번째 그 당시에 1000명 이상은 미리하고 뭐 500명 이상 응시하고 쭉 단계가 있었어요. 시차가. 그러지 말고 한 날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주사위적 노동을 그러자면 지금부터 한 3년 후에 동시에 실시하는 걸 하고 중소기업, 대기업이든 한 날 한시에 해야지 대기업은 먼저 하고 중소기업은 나중에 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현재. 그때 논의부터 그때 대기업은 40시간제가 되기 쉬운 데는 먼저 하고 안 된 데는 어렵다니까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68시간 시간이 붉어진 거죠. 68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잘 하시지만 52시간 이상 시키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그러면 그때 이 주 40시간 노동제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68시간 문제가 저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들, 이야기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에 들어가서 주 40시간 관련된 내용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52주 중에 토요일이 다 놀면 26일을 더 놀게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시간 26일 더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게 되는 정도로 휴일이 많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이후 과정에서 월차든 연차든 일정하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런 상황 현실을 인정하고 노사정이 들어가서 서로 여러 가지 주고받으면서 한 달 한시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주 5일 노동, 주 5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자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했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를 너무 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타협주의자, 개량주의자로 찍히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 당근제 논의 와가지고 사회적 대화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어떤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손안에 들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주권 주고 받으면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그런 상황이 그때부터 있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질문. 근데 그게 예상을 하셨나?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들어오진 않더라도 이렇게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건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안 될 줄은 위원장 맡을 때 예상을 하셨나 이거는? 중간에 이제 노사위원 시절에 민주노총 참여를 하고 1년 반을 기다리십니다. 노사위부터 시작하면.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민주노총이 오면 좋지만 안 오더라도 한국노총과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시켜야 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오면 좋지만 안 오더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뭐 거기에는 말 그대로 오면 좋지만 안 오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제 판단은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민주노총에 대한. 지금도 그는 분명하고 지난 11월 22일 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할 때도 저희들은 그때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 민주노총 참여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는다 라고 그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아이로 관련해서는 질문이 아이로 이게 선입관이 있죠. 그러니까 탄력근로제를 하면 그거는 경영계에 유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ILO는 노동계에 유리하고 한 것이 그러니까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ILO와 관련해서는 경영계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것은 각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자 그 공익위원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87호, 98호는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되는 문제다. 경쟁계의 어떤 의견과 무관하게 비준해야 되는 문제다. 다만 이걸
기준을 위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경쟁계가 좋다. 그걸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 의견도 들어가려는 게 객관적인 거예요. 옳고 그르고 떠나가지고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대화에서 주어진 조건은 일부 노동계에서 얘기했듯이 ILO를 가지고 왜 경쟁계가 거래를 하느냐. 거래를 하느냐. 문제가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한 현실이고 경쟁계가 좋다. ILO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 대신 우리 의견도 좀 반영해달라는 게 또 하나 또 양측이 있는 거라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이 논의될 때는 그거는 하나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있는 현실이니까 노동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용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둘을 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끝내 집중이 안 되면 그 최선을 다하지만 노사 간의 집중이 가려되지 않으면 그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말하면 이것이 전적으로 ILO 논의가 노동계 편향된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놓고서 이야기. 그게 공익위원들이 편향됐다. 공익위원회. 네, 그러니까 어제 그 경위가 있던 게 그 중간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편향돼 있었다. 그런 데서 위원장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것도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공익위원들이 87호, 98호는 그 무관하게 대립 문제인데 다만 경영계가 이제 전제 이걸 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공익위원들이 그래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있더라고요. 세 가지. 그 단일 유기관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 동의하는 데 떠나서 논의해볼 수 있다. 또 하나가 뭐죠? 그 사업장 그 증거 제한, 뭐 증거 금지가 아니라 뭐 제한적 문제. 또 하나가 뭐죠? 아니 하나 더 있었어. 그 쟁양이 찬반투표 효력. 요런 문제 세 가지는 논의할 수 있다. 어떻게 결론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서 저는 어느 편향돼 있다. 그렇게 보면 힘들다고. 한국일보 입니다. 그 근로자 대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근로자 대표의 취약성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경선에서 좀 푸실 건지 뭐 이재명 위원회를 만드실 건지 아니면 의뢰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드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형태로 언제쯤 만드실 생각인지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원론적인 말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선의회를 두고서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도 경선의회를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경선의회가 역할이 없는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회 수장으로서 경선의회가 국회가 있는데 경선의회가 왜 있어야 되고 사회적 대화가 왜 필요한지 아까도 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양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근로자 대표 문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뭐 당근제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많은 곳이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빈정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런 잘 정리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탄력적 지금 우리가 한 당근제도 현행법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게 현행법도 그러니까 현행법에도 이미 돼 있는 줄 아닙니까? 뭐 특별위원회 더 계약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나와 있는 거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더라도 서면 합의를 해야 되고 대체휴일 부여할 때도 합의해야 되고 또 보상휴가를 도입할 경우도 합의해야 되고 특례할 때도 합의를 해야 되고 휴게시간 특례할 때도 합의해야 되고 취업규칙 변경할 때도 분리가입 바꿀 때는 협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기숙사 규칙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를 불건지 말건지 하는 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바꿀 때나 만들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직업안정기관에서 그 모집이나 직업능력개발 지원 요청할 때도 받아야 되고, 파견근로자 사용할 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근로자 대표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봐서는 이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비 없는 것이 뭘 가지고 그러면 이 정도도 안 하고 그냥 뭐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 내지나 합의하라는 조항도 없이 하라. 이거는 정말 법적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님은 적어도 이 정도로라도 두어야 어떤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일정 기준이라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적 이번에 이게 크게 문제됐고 하니까 지금 문제돼야 될 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그리고 저희 이제 경상도에서 이게 이 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제별 위원회를 두든 이건 이제 노동 시간이 아니라 노사관계 전체적인 겁니다.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원회에 특위로 두든 이걸 별도로 의제별 두든 논의를 해서 논의했다고 하고, 그제 이용도 의원이 국회에서 이 근로자 대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되도록 해야 되고, 된다면 더 대단한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하나가 양쪽에서 예. 제 문제 저는 어쨌든 이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경상도 위원장으로서는 뭐 아까 3인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 3인 못지않게 아니면 그 부분들보다도 더 큰 책임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격차,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그런 점을 보면 국사회적 대화기구는 유지 발전되는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사회적 대화나 합의를 보더라도 이게 뭐 매해 어떤 합의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굵직굵직하게 함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잘하시면 뭐 다른 나라 합의가 그래요. 굵직굵직하게 정리하고 나오면 그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행정부랑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특징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차나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노사 간의 신뢰나 또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 매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논의하기에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당근제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확인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과정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이제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 참여자분들이 발언권과 참여가 보장돼야 되지, 그거 없이 안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중하게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또 저도 아이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에 대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용노동 관련 기자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대한 이해와 배경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판결의 이제인데요.
그 원래 경사노위 처음에 출범할 때에는 분명 협의기구로 출발을 했고 그 부분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초반에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사실 이번에 탕문제 역시 좀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시급하게 진행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사노위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실 생각이신 건지 협의기구의 성격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이것도 논란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분명히 협의기구의 성격으로 한 것이죠. 협의기구. 그러니까 노사 모두가 합의 강제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냥 협의기구로 하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등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되니까 상무노총이나 경청 모두가 국회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또 합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기서 합의된 것이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마음대로 그래 우리는 규정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노사모두로부터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협의기구로서 주관을 맡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것이 기본이라 생각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의제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 협의기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어떤 비판을 하냐면 본회의 의결 그 이제 협의기구면 의제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본위원회의 의결을 안 했지만 의제별위원회의 의결까지 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정부에 보고를 하겠다. 이게 협의기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 아니 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끝내냐? 이제 우리 이걸 운영하는 상황이 꼭 협의냐 합의냐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제 의견들이 백 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본은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이 분명하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가능하면 대화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본인 합의라는 것이 여기서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제별위원회에서 의결 자체도 그 수준에서 합의입니다. 근데 본위원회의 의결이지.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란 말도 앞으로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그러니까 본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의제별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그런 것도 서로 좀 구분돼서 앞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경총하고 노총이 합의를 한 것은 맞는데 본위원회에서 계층별 위원들은 여기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제별 위원회 차원에서는 합의가 된 것이 맞지만 경사노위 본위원회 차원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의견이 의결이 안 된 것이고 그리고 뭐 그 합의가 안 된 것이죠. 계층별 위원들이 합의해주지 않았으니 그럼 그 상태로 국회에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표결을 뭐 그 정족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합의를 할 거냐 말 거냐로 쟁점이 좁혀졌던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식이 반복될 것인지. 제 이야기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토론을 종결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상황에서 거기 참석하신 의원들께서 국회를 넘길 때 합의 수준을 더 높여가기 위해서 본인이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게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협의기구라면 본위원회의 의결을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단계로 그냥 의결된 것을 그대로 객관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지. 당사자들이 합의 수준을 높이자 한쪽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합의 수준을 높인데 자기가 참석해서 의결을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기자님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국회에 넘기니까 그것도 책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본인이 합의도 안 한 걸, 의결도 안 한 걸 왜 국회에 넘기냐. 그 문제제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했지만 사회적 논의를 좀 거쳐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노경청이 논의를 하기로 동의해서 논의를 해서 하다가 이 정도 상태를 국회 그대로 생각하고 한 것이다. 근데 이걸 토론 통일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저기 잠시만요. 우리 질문을 그러면 두 개로 마무리할까요? 하나로 할까요? 아니, 우리 두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전에 의사결정 구조 개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분들이 일단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어제 간담회 결과에서도 이 세 분들이 돌아오기 위한 조건 그런 데 대한 공부는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제로 얘기가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세 분들이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그리고 혹시라도 어제 대화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아도 이 세 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현재 조건으로 내건 게 있는지 그러니까 조건 내는 것이 약간 이제 어떤 선수가 전체를 개선시켰다는 발언이라든지 보도적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거는 뭐 제가 그 이전에도 어제 이전에도 3월 11일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할 때도 그 문제가 제출되어서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해명성 사과를 그냥 사과가 아니라 해명성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 오늘 말씀드렸고 그분도 또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간다 했어요. 듣고 보니까 뭐냐면 일방적으로 할 줄 알았더니만 상임위원께서 일국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다. 듣고 이해가 간다. 예, 그랬는데 돌아가니까 도저히 이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따위 소리 듣고 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해서 도저히 설정을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거는 그럼에 불구하고 저는 뭐 어제 본인들한테 그렇게 또 앞으로 적절한 오늘 이전에도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명성 사과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출한 것이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전제 조건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럼 이제 와서 본인들이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면 안 되는 이유를 적절하게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이제 본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참여해서 말씀하시라. 참여해서 이런 입장이고요. 마지막에 탕건제 논의가 되면 안 된다. 이것도 아직까지 하나 더 규정해야 되면 탕건제 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인지 1호 안건으로 된 것, 그 이야기 됐어. 1호 안건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의 1호 안건으로 탕건제가 논의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바꾸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위로 짐작되는 것은 탕건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탕건제 자체가 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돼요.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제일 문제는 역시 남는 건 탕건제에 대한 입장이다. 앞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조건이 가능한데 본인의 탕건제 논의가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 앞으로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근데 이 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 가정에서는 서로 이해를 좁히기 위한 그리고 누가 옳고 그런 어떤 진실 게임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서 워낙 토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우리가 현재는 상당히 어렵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세 분이 끝내 안 오셔서 의결이 아니라 논의를 종결시킬 때는 안건의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은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의결을 올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토론 종결을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쭉 해온 어떤 그 회의 규정에 의하면 그 토론이 불가능한 경우에,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결이 아니니까 토론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아일보 박은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 참 약간 모호하게 저는 들리거든요. 어차피 4차 본위원회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뭐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안 올 거고, 근데 또 오셔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말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4차 본위원회 이제 앞으로 어떤 타임테이블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이런 거는 언제까지 좀 해서 4차 본위원회는 어느 정도까지 늦지 않게 다시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좀 앞으로의 일정 계획 이런 거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어제 노동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께서 3월 내로 노사간에 좀 책임 논의를 해서 ILO 기본협약 관련 논의를 해달라. 그때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종결하겠다. 그렇게 됐죠. ILO 관련해서 종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ILO 이미 그 어제로 상정되어 있는 ILO 관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3월 말 전후로 해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본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일단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아주 긴급하게 버스운송 법정비위원회가 조속히 돼야 좀 더 심도 있고 책임 있는 사회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빨리 결정해야 되고, 지금 그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문제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통합 해보면 표현을 조만간에 제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표현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만간에 빨리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려고 하니까 이 세부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걸려 있어가지고 좀 걸리고 있다.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탐문제 논의만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입장만 분명하면 그냥 판단이 되기 때문에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들이 안 오면 회의 자체가 의결이 불가능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조만간에 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정확하게 그런 본위원회가 본인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해도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자, 그럼 뭐 이 정도로 하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사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은 아까 했던 거죠. 아울러서 비가 안 되길 바라시고요. 네. 정말 그 어려움이 사회적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기자는 기자분들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저번에 그 남자가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제대로 한번 진짜 올까요? 그렇게 사주세요. 네.